네, 이번 주 개봉 영화를 알아보는 시간, 영화평론가 강유정 씨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번 주 개봉 영화 얘기를 하기 전에 박스오피스 순위부터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나 보죠? 3주째 1위니까 네.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 지속세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 개봉하는 영화가 있을 때 계속 1위가 바뀌는 게 최근의 패턴이었는데 이 캡틴 아메리카만큼은 게다가 또 어벤져스 2 촬영과 함께 이 캡틴 아메리카 주인공의 크리스 에반스가 또 내한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네네. 꾸준히 이어졌고요. 그 다음으로는 노아 역시도 계속 꾸준히 관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영화가 그냥 유일하게 우아한 거짓말만 들어가 있는데요. 약간 이때 치고는 좀 독특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벌써 3월에 꽤나 이제 기억에 남는 한국 영화들이 많았는데 네. 올해는 좀 한국 영화들의 그 극장 개봉가에서 찾기가 좀 어려운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좀 상영 편수도 좀 줄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의외의 또 개봉작들 혹은 흥행작들이 좀 기간을 길게 메워준 효과도 있었는데 네. 올해는 좀 그렇게 좀 의외의 작품들이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좀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케빈 코스트너가 오랜만에 액션 연기를 선보인 영화가 나왔는데요. 3days to kill. 이 내용은 어떤 작품인가요? 케빈 코스트너가 사실 우리한테 90년대 배우죠. 네. 굉장히 좀 오래된 배우 느낌인데 최근에 맨 오브 스틸이라는 영화에서 슈퍼맨 아버지로 잠깐 출연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이를테면 정보원이었는데 갑자기 뇌종양 판정을 받고 가족으로 되돌아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는 겁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일 한 번만 더 해주면 뇌종약에 대해서 아직 특허도 나오지 않은 정말 그 신약이 있는데 그걸 너에게 주겠다. 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마지막 임무에 나서게 되는 그런 약간 장년의 그런 그 정보원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리암 니슨도 그렇고 노장들의 액션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 케빈 코스트너의 연기는 예전에 비해서 어땠나요? 일단은 한동안 케빈 네. 코스트너가 머리도 많이 빠지고 그렇죠. 살도 많이 쪄서 이제 케빈 코스트너에게 남성적인 매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예. 생각했는데 아버지로서의 매력은 여전히 기대할 만하다라는 게 이 영화에 대한 중평입니다. 근데 워낙에 리암 니슨이 보여줬던 테이큰에서의 이 과격한 아버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그와 비교되는 것은 좀 피할 수 없겠는데요. 또 비교해 보자면 케빈 코스트너만의 어떤 매력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좀 리암 니슨이 맡았던 테이큰의 좀 아류작이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가족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잔인한 어떤 복수민 액션이 조금은 이중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론 서바이버. 이건 전쟁터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룬 거라고요? 아프가니스탄이 배경이고요. 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부사령관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바로 네이비실 군인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잠복 중에 어떤 소년에게 발각이 되는데 약간 논쟁이 오가죠. 너무 어린 소년인데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네네. 근데 논의 끝에 아이를 살려주자라고 얘기가 합의를 이뤄지긴 하지만 네. 그 살려둔 아이 때문에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하게 되고 계속해서 수세에 밀리는 이 군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잠깐 화면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거의 다큐멘터리적 기법으로 보면서 이렇게 뜨끔뜨끔하면서 정말 내가 아픈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그런 작품으로 거듭난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인 전쟁 영화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가장 사실감 있는 전쟁 영화로 최근에 바로 이제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작품을 꼽고 있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바위에 떨어지는 장면, 뭐 총격전에서 부상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좀 끔찍해서 눈을 돌리고 싶을 만큼 그 배우들의 고통이 그냥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해오는 그런 효과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극사실주의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려면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가셔야 되겠네요. 오히려 남성분들은 그런 점에 굉장히 또 호감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또 하나의 작품이 있죠. 세이빙 미스터 뱅크스. 이게 1960년대 아주 크게 흥행한 영화. 메리 포핀스의 제작 뒷얘기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메리 포핀스는 이제 디즈니의 작품입니다. 네네. 이 영화도 디즈니 작품인데요. 디즈니 작품이라고 하면 가족 영화를 좀 우아하게 보여준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메리 포핀스의 원작자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작품에 대해서 뮤지컬이라든가 영어로 만들어진다는 것에서 굉장히 엄결하게, 네. 엄격하게 말하는 그런 작가인데 이제 까다로운 이 작가를 설득하는 바로 월트 디즈니가 톰 행크스가 역할을 맡았거든요. 어떻게 그녀를 설득하는지의 과정들. 왜냐하면 그 월트 디즈니 두 딸이 메리 네. 포핀스를 너무 좋아해서 영화화해달라고 조른 거고 또 이 착한 아버지는 딸들과의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예. 이 까다로운 또 여 작가를 또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가족 영화답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되면서 이 작가가 엠마 톰슨이 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까다롭지만 하지만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까다로움을 갖게 된 그 작가 역할을 또 제법 잘 해내고 있습니다. 요즘 디즈니가 좀 크게 빛을 발하고 있는데 뭐 톰 행크스가 아카데미상 2번이나 수상을 했고 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엠마 톰슨도 나온다고 하니까 뭐 두 연기력이 출중한 배우가 출연해서 좀 더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상당히 우아한 작품이 됐습니다. 네. 가족 영화라고 하면은 조금 유치하거나 혹은 어른들이 보기는 좀 우스운 영화가 네. 아닐까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이 작품은 개인의 개성을 잘 표현해주는 아마 톰 행크스가 월트 디즈니를 맡지 않고 다른 분이 맡아더라면 조금 너무 가식적인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네. 엠마 톰슨 역시도 이 원작자 역할을 굉장히 무리 없이 소화해내서 두 사람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남는 게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거스트 가족의 초상 이것도 역시 이제 가족 간의 뭐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위선이라든지 이런 해체를 아주 코믹하게 꼬집었다고요? 보통 막장 가족 드라마라고 부르잖아요. 네. 바로 이 영화가 거의 그대로 그 막장 가족 드라마를 할 수 있겠고요. 너무 복잡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만 하잖아요. 네. 장례를 치러야 되기 네. 때문에. 근데 그 과정 중에 서로에게 내뱉는 독설이라던가 과거의 이야기를 빌미 삼아서 내뱉는 말들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대사가 많으면서도 굉장히 막장 드라마이기 때문에 또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연출이 됩니다. 원작이 연극이기 때문에 네. 영화도 약간 연극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연극적 부분 가운데서 또 배우들의 호연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블랙 코미디 장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블랙 코미디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흔히 많이 만들어내던 그런 막장 드라마처럼 충격과 공포를 주는 그런 막장 요소가 아니라 가족들끼리 얼마나 겉으로 봐서는 화목해 보일 수 있지만 네. 그 안에 오해라든가 냉소 같은 것들이 이 가족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를 보는 재미가 있고 어쩌면 미국 중산층 가정이 갖고 있는 이면성 그리고 위선을 벗겨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니까 뭐 줄리아 로버츠라든지 메릴 스트립 뭐 출연진이 아주 화려한데요. 뭐 베네딕트 컴버배치도 나오고요. 네. 이완 맥그리거가 줄리아 로버츠의 남편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 화려한 그 출연진들이 거의 연극 톤의 어떤 연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보는 재미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이제 뭐 한국에서 인기를 보고 있는 앞서 말씀하셨던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도 있는데 제목이 레커스예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원래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자, 레커스가 파괴자라는 맞습니다. 뜻이죠. 예. 근데 이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주인공을 맡았기 때문에 수입도 됐지만 3년 만에 개봉을 해요. 3년 계속해서 만에요? 미뤄지다가 네. 이 베네딕트 컴버배치 인기가 요즘에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기 예. 때문에 드디어 개봉을 하게 되는 영화인데 이 팬들에게는 셜록 팬들에게는 멜로 연기를 하는 컴버배치를 볼 수 있다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비밀을 숨겼던 하지만 아내가 뭔가 숨기는 것을 눈치채고는 계속해서 남편을 좀 의심하고 몰아붙이는 그래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 이 남편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또 사랑하기 때문에 비밀을 가져야만 하는 이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컴버배치를 보는 게 아마 많은 관객들과 팬들에게는 좀 선물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또 감상해 보실 수가 네. 있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앞서서 우리 한국 영화가 좀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로 개봉하는 영화가 한 편 있죠? 바로 여진구 군과 그 윤시훈 군이라기보다 이제 씨라고 해야 네. 되겠죠. 두 사람이 출연하고 있는데 제목이 100%예요. 네. 근데 100%의 100%가 아니라 이 백시성을 가진 윤시훈 씨가 바로 프로 골퍼로 나오기 때문에 100%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에 거의 학생이 없는 그런 선마을 학교에 가서 네. 골프를 특성화 학교로 만들겠다.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이 100%가 서울에서 뭔가 큰 사고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 끝날 때쯤 주변 사람들이 선마을 가서 이런 좋은 일 하면은 네 이미지도 좋아지고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가게 되는데 영화 보시면 여진구 씨가 너무 어릴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지금 너무 1학년 컸죠. 때요? 그래서 네, 그때 찍은 영화라서 아이들을 보는 재미도 있고 이렇게 소박한 이야기지만 뭐 글러브라던가 이렇게 좀 인생이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인생을 회복해가는 영화의 어떤 계보를 잇고 있는 좀 소박한 가족 영화 따뜻한 계보의 그런 영화겠군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네. 골프채가 없기 때문에 나무를 깎아서 골프채 만들고 솔방울로 골프공을 만들어서 예. 연습하는 이런 좀 귀여운 과정들이 연출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유정 강남대 교수와 함께 이번 주 개봉 영화 소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